안녕하세요. 노동법 시험 준비로 바쁘실 당신에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좀 집중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복지 포인트 관련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주 치열했죠. 네, 맞습니다. 이 판결은 당신의 수험 준비에 있어 떼놓을 수 없는 정말 핵심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그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이게 바로 핵심 쟁점이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각종 수당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액수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이 판결의 핵심 논리하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사건 배경부터 간단히 좀 짚어보죠. 이게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시작한 거죠. 네. 매년 받는 복지 포인트, 이거 당연히 임금이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연장 근로수당 같은 거 다시 계산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다툰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서 회사가 계속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이 복지 포인트. 이게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만약 임금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소정근로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요건까지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임금이냐 아니냐, 그리고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 두 단계군요. 다수 의견의 논리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다수 의견은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임금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근거들을 들었나요? 시험 답안에 써야 할 내용들이겠네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제시됐는데요. 첫째는 그 근로복지 기본법을 보면요. 이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애초에 임금하고는 좀 구분되는 그러니까 기업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거다. 이 점을 들었고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둘째는 이 제도를 만든 목적 자체가 임금을 보충하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셋째, 이게 아마 핵심인데 복지 포인트는 그 사용처나 사용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아무 데나 쓸 수 없고 기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안 쓰면 그냥 소멸하고 이런 점들이 현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는 대가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포인트 배정 자체만으로는 아직 지급이 완료된 게 아니다. 근로자가 이걸 실제로 사용해야 비로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군요. 다수 의견은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의 성격 그리고 제도적인 취지에 주목해서 임금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으니까 다른 목소리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려면 소수 의견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크게 보면 두 갈래의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쪽은 복지 포인트도 근로의 대가, 즉 임금 성격은 가진다고 봤어요. 임금은 맞다. 네, 일단 임금 성격은 인정. 하지만 포인트가 배정된 것만으로 임금 지급이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만큼만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만 통상임금 계산에 넣자. 그렇죠. 사용한 만큼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반대 의견은 어땠나요? 이쪽은 아주 강하게 복지 포인트는 명백히 임금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데요. 근거는 뭐였죠? 근거로는 어쨌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사용처 제한 같은 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지 근로 대가로서의 어떤 경제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복지 포인트 제도가 임금 관련 규제를 좀 피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했어요. 와, 정말 다수 의견하고는 완전히 시각이 다르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내용들, 당신이 시험장에서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답안을 써야 할까요? 핵심 요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험 대비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결론과 그 논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결론, 이걸 명확히 기억하시고요. 네, 그 이유로 제시된 것들, 근로복지기본법상 지위가 어떻고 사용상 제약이 있고 현금과는 다르고 지급 시점도 문제되고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수 의견의 근거들, 그렇죠. 동시에 반대 의견의 논리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제 가치가 있다든지 규제 회피 가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반대 논거를 함께 파악해두면 논점을 훨씬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판례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핵심 논거를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판결이었네요. 정리하면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의 성격을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 후생에 더 가깝다고 선을 그은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냐, 이 구분이 판결의 핵심이었죠. 아시겠지만 노동법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느냐는 여러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당신,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다수 의견의 논리, 그리고 소수 의견의 반론까지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앞으로 결제 수단도 점점 다양해지고 전자적인 포인트 같은 형태의 보상도 점점 늘어날 텐데요. 과연 이 임금이라는 것의 법적인 정의와 범위가 미래에도 지금과 같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니면 혹시 오늘 살펴본 그 소수 의견처럼 그 범위가 다시 확장될 여지는 없을까요? 시험과는 별개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자, 당신의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